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에서 지은은 자신의 반지를 손가락에서 벗겨내고 망설임 없이 아스팔트 위로 던졌다. 그것은 소아가 준 선물이었고 이제는 그녀의 상처를 상기시키는 저주받은 물건이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내 몸의 이 흉터를, 이 상처를 거부했으니까 그녀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가슴속에서는 영원히 메아리쳤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번잡한 도심에서 작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는 평범함과 거리가 먼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5해 전, 교통사고로 인한 화상 흉터가 그녀의 왼쪽 어깨와 가슴을 뒤덮고 있었다. 그 흉터는 단순한 피부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괴물이었고 사랑을 시험하는 재판관이었다. 소아와의 만남은 지은에게 처음으로 빛이 된 순간이었다. 소아는 27살, 부유한 집안의 딸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들은 대학 시절 홍대 거리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소아의 밝은 미소가 지은의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었다. 너의 눈빛이 좋아. 깊이가 있어. 소아의 첫말은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그 후로 그들은 매일 밤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아의 손이 지은의 손을 잡을 때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느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은의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왔다. 어느 가을밤 소아의 아파트에서였다. 그들은 키스를 나누며 침대로 향했다. 지은의 셔츠가 벗겨지자 소아의 손이 멈췄다. 이게 뭐야? 소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의 흉터가 불빛 아래 드러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아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스쳤다. 사고로. 오래된 일이야. 지은이 변명하듯 말했다. 하지만 소아는 몸을 뒤로 뺐다. 미안해. 나 네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다. 소아는 그날 이후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데이트는 점점 줄었고 메시지는 형식적이었다. 마침내 한 달 후 소아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친구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무서워. 그것은 끝이었다. 지은은 소아의 아파트 문을 나서며 자신의 몸을 저주했다. 왜 나일까? 왜 이 흉터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 그 후 지은의 삶은 회색빛으로 물들었다. 스튜디오에서 일할 때도 그녀는 긴 소매를 입고 흉터를 숨겼다. 친구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지은은 웃으며 넘겼다. 그냥 피곤해.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서 울었다. 소아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소아는 지은의 몸을 거부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지은의 첫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지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깨우쳤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이 지은은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결의는 아직 약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녀의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우연히 익선동의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영감을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는 습관이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가까운 카페로 피신했다. 비밀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다.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이 그녀를 감쌌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소아의 인스타그램을 훔쳐보았다. 소아는 새로운 삶을 사는 듯 했다. 밝은 사진들, 친구들과의 파티.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선 여자는 30살쯤 되어 보였다. 긴 검은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지은의 테이블 옆자리에 앉았다. 여기 자리 비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커피를 주문한 후 지은을 보며 말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이런 날엔 카페가 제일 좋아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네, 조용하니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여자의 이름은 민지였다. 그녀는 인천에서 온 작가로 서울에 출장을 왔다고 했다. 민지의 눈빛은 따뜻했다. 소아의 차가운 시선과 달랐다. 그들은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가 추천한 소설은 지은의 마음을 울렸다.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끝은 희망적이에요. 카페를 나설 때 민지는 지은에게 명함을 건넸다. 다음에 또 봐요. 지은은 그 명함을 쥐며 가슴이 살짝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오랜만의 감정이었다. 비가 그친 거리를 걸으며 지은은 생각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소아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이 부분에서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과거를 회상한다. 소아와의 추억이 플래시백으로 떠오른다. 그들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고 소아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영원히 함께할게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흉터가 드러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지은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다음 날 스튜디오에서 동료가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걱정한다. 지은은 웃으며 괜찮아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의 미소를 떠올린다. 저녁에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추천해준 책 읽어봤어요. 좋았어요. 민지의 답장은 빠르다. 다행이네요. 다음에 같이 이야기 나눠요. 지은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른다. 하지만 동시에 소아로부터의 메시지가 온다. 요즘 어때? 만나서 이야기할까? 지은은 그 메시지를 지우려다 멈춘다. 갈등이 시작된다. 지은의 일상은 민지와의 만남으로 조금씩 변해갔다. 그들은 주말에 명동의 거리를 걸었다. 민지는 지은의 디자인 작업에 관심을 보였다. 너의 선은 부드러워. 감정이 느껴져 민지의 칭찬은 지은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소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민지와 함께할 때 지은은 자신의 몸을 조금 덜 숨기고 싶어졌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서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 상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민지의 손이 스치듯 지은의 팔을 건드릴 때 그녀는 떨림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의 전조였다. 계속해서 지은과 민지의 대화가 깊어진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그녀도 잃어버린 사랑이 있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 상처가 있어야 더 소중해. 지은은 그 말에 공감한다. 하지만 소아의 유혹이 다시 다가온다. 소아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 미안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은은 혼란스럽다. 이 부분에서 감정의 갈등이 고조된다. 소아의 카페 만남은 지은에게 폭풍을 몰고 왔다. 익선동의 그 작은 공간에서 소아는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지은은 자리에 앉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로? 소아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 상처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소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은은 본능적으로 피했다. 늦었어. 너는 나를 거부했으니까. 소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 말은 지은의 상처를 다시 헤집었다. 카페를 나선 후 지은은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걸었다. 왜 이제야? 왜 내 몸이 상처 입었을 때 아니야? 민지와의 만남은 그날 저녁에 있었다. 그들은 홍대의 작은 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지은의 표정을 읽었다. 뭐가 있어? 불편해 보이네. 지은은 망설이다 털어놓았다. 옛 연인이 다시 연락했어. 민지의 눈빛이 살짝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지의 손이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시간이 말해줄 거야. 그 접촉은 지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소아의 손은 차가웠지만 민지의 손은 따뜻했다.
지은의 과거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사고는 그녀의 23살 생일날 일어났다. 친구들과의 드라이브 중 트럭이 달려들었다. 지은은 운전석 옆에 앉아 있었고 불꽃이 그녀의 몸을 삼켰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삶은 변했다.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거야. 의사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지은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을 미워했다. 소아를 만난 것은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절박함에서였다. 하지만 소아의 거부는 더 큰 상처를 만들었다. 너는 내 몸 전체를 사랑하지 않았어.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다. 민지와의 관계는 천천히 피어났다. 그들은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민지의 제안이었다. 바람 쐬자. 서울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 제주의 바닷가에서 지은은 모래사장을 걷다 민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이렇게 데려와줘서. 민지는 웃었다. 나야 고마워. 너와 함께라서. 그 밤 호텔 발코니에서 그들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나도 과거에 배신당했어. 연인이 다른 사람을 선택했지? 그 후로 나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 지은은 민지의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지금은 믿고 싶어.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흉터가 달빛 아래 드러났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뻗어 부드럽게 만졌다. 아름다워. 이게 내 이야기잖아.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소아는 거부했지만 민지는 안아주었다. 제주에서의 그 밤은 지은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소아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만나서 제대로 사과할게. 소아의 전화가 왔다. 지은은 받지 않았지만 마음속 갈등은 커졌다. 스튜디오에서 일할 때 동료 혜린이 물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좋은 일 있어. 지은은 민지의 이름을 속삭이듯 말했다. 혜린은 웃었다. 드디어 새로운 사랑이 왔구나. 겨울이 끝나갈 무렵 지은과 민지는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민지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너를 온전히 사랑해. 상처까지.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그날 밤 소아가 지은의 집 앞에 나타났다. 제발 들어줘. 소아의 모습은 초췌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 몸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후회해.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왜 이제야? 소아는 대답했다. 너를 잃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내 전부였다는 걸? 지은은 문을 닫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잘 자. 이 꿈에서 만나. 지은은 민지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지은의 내적 독백이 이어진다. 그녀는 소아와의 추억과 민지의 따뜻함을 비교한다. 소아는 열정적이었지만 불안정했고 민지는 안정적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와 한강을 산책한다. 민지가 지은의 흉터를 다시 만지며 지게 내 힘의 증거야 라고 말한다. 지은은 감동받아 키스한다. 하지만 소아의 그림자가 여전하다. 소아가 스튜디오로 찾아온다. 동료들이 수군거린다. 소아는 다시 시작하자 라고 애원한다. 지은은 거절하지만 소아의 눈물이 그녀를 괴롭힌다. 민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질투와 불안이 싹튼다. 소아의 방문은 지은의 스튜디오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가운데 소아는 지은의 책상 앞에 서서 말했다. 너 없이 못 살아. 제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늦었어. 나한테 새로운 사람이 있어. 소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지. 그 여자. 너를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내 과거를 알아. 지은은 소아를 밀어냈다. 내가 알았던 건 내 상처를 피하는 법뿐이야. 소아가 떠난 후 지은은 화장실에서 울었다. 왜 그녀의 말이 아직도 아픈 걸까? 민지에게 그 일을 털어놓은 건 그날 저녁이었다.
그들은 이태원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들었다. 소아가 다시 왔구나. 내 마음이 복잡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도 불안해. 내가 소아를 아직 지은은 민지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니야. 너를 선택했어. 그 키스는 레스토랑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일어났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은은 자신의 상처를 더 열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사고의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다. 불꽃이 피부에 스며들 때 고통이 아니라 공포가 컸어. 영원히 변할 거라는 공포. 민지는 조용히 듣고 안아주었다. 그 공포를 나와 함께 이겨내 민지의 말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모임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내 몸을 거부한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소아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소아는 민지의 소셜미디어를 찾아냈다. 익명의 메시지가 민지에게 왔다. 지은의 흉터를 볼 수 있어? 나는 봤어. 그리고 떠났지. 너도 그럴 거야. 이민지는 그 메시지를 지웠지만 마음의 가시가 박혔다. 이게 소아야?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미안해. 그녀가 왜 이러는지 민지의 미소가 어색했다. 괜찮아. 하지만 내 선택을 믿어. 봄이 왔고 서울의 벚꽃이 피었다. 지은과 민지는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민지가 반지를 꺼냈다. 아직은 약속이야. 언젠가 결혼하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응,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소아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왔다. 소아가 지은의 스튜디오 클라이언트와 엮여 있었다. 패션 프로젝트에서 소아의 회사가 파트너가 된 것이다. 우연이야. 소아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프로젝트 미팅에서 소아는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휴식 시간에 그녀는 지은을 끌어당겼다. 민지와는 다를 거야. 나는 내 열정을 알아. 이지은은 소아를 뿌리쳤다. 그만해. 하지만 그 만남은 지은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지는 포옹하며 말했다. 나 믿어.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지은의 흉터를 민지의 입술이 스쳤다. 사랑해. 민지의 속삭임은 지은의 영혼을 녹였다. 그러나 소아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의 과거를 파헤쳤다. 민지가 이전의 연인이었던 여자와의 이별 이유를 알게 되었다. 민지는 바람을 피웠어. 너도 속을 거야. 소아의 익명 메시지가 지은에게 왔다. 지은은 믿지 않으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민지야. 소아가 이상한 소리를 해. 민지는 웃었다. 그녀의 질투야. 무시해. 하지만 지은의 눈빛이 변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지은은 소아와의 프로젝트를 그만두려 했지만 상사가 말렸다. 전문적으로 해. 민지와의 데이트에서 지은은 물었다. 내 과거 연인과 왜 헤어졌어? 민지는 솔직히 말했다. 서로의 꿈이 달랐어. 바람은 아니야. 지은은 안도했지만 소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소아와 민지의 대면은 폭발적인 순간이었다. 민지의 작업실은 인사동의 한옥을 개조한 공간으로 고요한 분위기였다. 소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민지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소아의 미소는 차가웠다. 지은의 옛 연인. 당신이 민지죠?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로 왔어요? 소아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지은을 놓아줘. 그녀는 나와 함께 행복할 거야.
당신처럼 그녀의 상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지의 눈이 번뜩였다. 이해. 당신이 그녀를 버린 사람이잖아요. 소아는 웃었다. 버린 게 아니야? 그냥. 준비가 안 됐을 뿐이 이제는 달라. 민지는 문을 가리켰다. 나가세요. 지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소아가 떠난 후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에게 전화했다. 소아가 왔어. 조심해.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왜 그녀는 소아에게 직접 전화했다. 그만해. 민지를 건들지 마. 소아의 목소리는 애처로웠다. 너를 사랑하니까? 그녀가 너를 배신할 거야? 나처럼.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불안이 싹 텄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로 갔다. 믿어. 소아의 말은 거짓이야.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침대에서 민지의 손이 지은의 흉터를 따라 그리며 속삭였다. 이 상처가 내 아름다움을 만들었어. 프로젝트는 계속되었다. 지은과 소아는 미팅에서 어색하게 마주쳤다. 소아는 프로페셔널하게 디자인을 논의했지만 눈빛으로 지은을 유혹했다. 내 아이디어가 최고야. 옛날처럼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추억이 떠올랐다. 소아와의 첫 프로젝트, 그들은 밤새워 일하며 키스를 나눴다. 이제 그 기억은 독이었다. 민지와 지은은 휴가를 떠났다. 부산의 해운대로. 바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를 흩뜨렸다. 모래사장에서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아. 민지는 웃으며 물에 발을 담갔다. 우리 영원히 이렇게. 하지만 핸드폰에 소아의 메시지가 왔다. 사진이었다. 민지의 과거 연인과 찍은 친밀한 사진. 봐. 그녀의 본 모습. 지은의 손이 떨렸다. 민지에게 보여주자. 민지는 설명했다. 옛날 일이야. 친구로 끝났어. 지은은 믿으려 했지만 소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부산에서의 밤. 그들은 호텔에서 다툼을 벌였다. 왜 나한테 숨겼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숨긴 게 아니야. 그냥. 잊고 싶었어. 지은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해변을 홀로 걷는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소아의 거부가 떠올랐고 민지의 진심이 의심스러웠다. 새벽에 돌아온 지은은 민지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소아 때문에. 민지는 포옹했다. 우리 솔직하게 하자. 돌아온 서울에서 지은은 결심했다. 소아와 대면하기로. 그들은 한강 카페에서 만났다. 왜 민지를 공격해? 지은이 물었다. 소아는 차갑게 웃었다. 너를 되찾고 싶으니까? 그녀는 너의 상처를 이용할 뿐이야. 지은은 일어났다. 아니. 그녀는 나를 온전히 사랑해. 너처럼. 소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후회할 거야. 그 후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함께 요가를 시작했다. 몸을 움직이며 지은은 자신의 흉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게 나야. 민지는 항상 곁에 있었다. 하지만 소아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친구 혜린에게 접근했다. 지은이 위험해. 민지가 혜린은 지은에게 말했다. 소아가 이상해. 조심해. 여름 끝자락, 지은은 민지와의 첫 기념일을 축하했다. 작은 파티에서 친구들이 모였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축하해라고 외쳤다.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파티 중 소아의 전화가 왔다. 지금 와, 사고야.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소아의 함정은 지은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아파트에 도착한 지은은 문을 열자마자 소아의 팔에 안겼다. 지은아, 나랑 같이. 소아의 키스는 절박했다. 하지만 지은은 밀어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사고라고 속였어. 소아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너를 여기로 끌어들여야 했어? 민지는 너를 망칠 거야. 지은은 문을 향해 달렸다. 너는 변한 게 없어. 여전히 나를 통제하려 해.
거리로 나온 지은은 택시를 타고 민지의 아파트로 직행했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가 졸린 눈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지은은 소아의 일을 털어놓고 울었다. 민지는 문을 잠그고 안아주었다. 이제 끝내자. 소아와의 모든 연결을. 그 사건 후 지은은 프로젝트에서 사임했다. 상사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했다. 내 건강이 제일이야. 소아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지은과 민지는 가을을 맞아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산속 펜션으로. 단풍이 물든 숲길을 걸으며 지은은 말했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아난 기분이야. 민지는 손을 잡았다. 우리 둘이니까. 펜션에서의 밤은 로맨틱했다. 벽난로 앞에서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하면 제주에 작은 집을 사자.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좋아. 우리 아이도. 하지만 레즈비언 커플의 현실이 떠올랐다. 한국의 법, 사회의 시선. 민지는 지은의 손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가자. 사랑만 있으면 돼. 돌아온 서울에서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민지는 새 소설을 썼다. 소설의 주인공은 상처 입은 여자였다. 너를 모델로 했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소아의 최후의 반격이 왔다. 소아가 지은의 흉터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 익명 게시판에 이 여자의 몸을 사랑할 수 있나? 댓글들이 쏟아졌다. 모욕적인 말들. 지은은 무너졌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민지는 지은을 안고 말했다. 신고하자. 법적으로.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소아는 소환되었다. 조사실에서 소아는 울며 말했다. 사랑했으니까. 잃기 싫어서. 지은은 대면에서 말했다. 사랑은 해치지 않아. 너는 나를 파괴했어. 소아는 결국 사과하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지은의 마음에 새겨졌다. 다시 숨기고 싶어. 지은이 중얼거렸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강해졌어. 이걸 이겨낼 수 있어? 커뮤니티 모임에서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배신당했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박수가 터졌다. 민지는 곁에서 미소 지었다. 겨울이 다시 다가오면서 그들의 사랑은 더 성숙해졌다. 지은은 흉터를 드러내는 드레스를 입었다. 파티에서 친구들이 아름다워라고 말했다. 민지의 눈빛이 빛났다. 하지만 소아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 행복을 빈다. 지은은 그 편지를 태웠다. 끝났어. 지은의 전시회는 서울의 갤러리에서 열렸다. 상처의 꽃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디자인들은 흉터 같은 선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민지는 첫 방문자로 왔다. 와, 내 영혼이야.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너 없었으면 못했어. 관객들이 몰려들었고 언론이 보도했다. 지은은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성공 속에 피로가 쌓였다. 이게 정말 나일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웃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민지의 소설이 출간되었다. 거부된 몸, 안아진 영혼.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민지는 말했다. 내 연인에게 바친 이야기예요. 지은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민지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스케줄이 빡빡해졌다. 오늘도 늦어. 민지의 메시지. 지은은 홀로 저녁을 먹었다. 소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이런 외로움, 익숙해. 어느 날 민지가 파티에 지은을 초대했다. 출판사 파티였다. 지은은 드레스를 입고 갔지만 민지는 다른 작가들과 웃고 있었다. 한 여자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오랜만이야. 민지 씨.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과거 연인. 민지는 지은을 소개했다. 내 사랑, 지은이야. 하지만 그 여자의 시선이 불편했다. 집에 돌아와 지은은 물었다. 그 사람 누구야?
민지는 솔직히 말했다. 옛 동료. 그냥 인사 지은은 안도했지만 불안이 남았다. 소아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도 배신할 거야. 이 다음 날 지은은 민지의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 파티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그 여자로부터. 지은의 손이 떨렸다. 대화가 터졌다. 왜 나한테 숨겨?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놀랐다. 숨긴 게 아니야. 그냥 친구의 지은은 울었다. 소아도 그렇게 시작했어? 겁으로 끝났지만 이 민지는 지은을 안았다. 나 믿어. 너만 사랑해. 그 밤 화해의 키스가 있었다. 하지만 균열이 생겼다. 민지의 투어가 시작되었다. 전국 순회. 지은은 혼자 서울에 남았다. 영상통화로 사랑해라고 했지만 거리는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 지은은 스튜디오에서 과로했다. 혜린이 걱정했다. 민지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밤에 소아의 꿈을 꿨다. 나로 돌아와. 투어 중 민지가 지은에게 전화했다. 오늘 공연 후 그 옛 연인이 왔어. 위로해줬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위로. 무슨 위로? 민지는 웃었다. 그냥 이야기. 질투하지 마.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소아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듯 했다. 지은은 민지를 마중 나갔다. 부산역에서. 민지가 나오자 안겼다. 보고 싶었어. 하지만 민지의 가방에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지은은 참았다. 집에서 그들은 사랑을 나눴다. 민지의 손이 지은의 흉터를 만지며 영원히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믿고 싶었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혜린이 말했다. 소아가 다시 나타났대. 이번엔 민지한테. 지은은 충격. 소아가 민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은을 사랑한다면 포기해. 그녀의 상처는 나만 이해해. 민지는 지은에게 보여주며 웃었다. 바보 같아. 무시했어. 지은은 안도했지만 이제 민지를 의심하는 게 습관이 됐다. 겨울 콘서트에서 민지가 무대에 섰다. 지은은 객석에서 지켜봤다. 민지의 노래는 지은을 위한 것이었다. 상처를 안아주는 사랑. 눈물이 흘렀다. 콘서트 후 백스테이지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하지만 그 옛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축하해, 민지. 포옹. 지은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집으로 돌아와 폭발했다. 왜 그녀와 그렇게 가까워? 민지는 화났다. 친구일 뿐이야. 내가 소아를 아직 못 잊어서 그래. 지은은 충격받았다. 소아. 그건 끝났어. 다툼은 커졌다. 내 상처 때문에 나도 지쳐. 민지의 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소아의 거부가 다시 반복되는 듯 했다. 다툼 후의 침묵은 지은과 민지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며칠 동안 민지의 연락을 피했다.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그녀는 디자인에 몰두했다. 상처는 치유되지만 흉터는 남아. 그녀의 새 작품 주제였다. 혜린이 다가왔다. 민지랑 어때? 지은은 한숨 쉬었다. 잘 모르겠어? 나 때문에 그녀가 지친다고. 혜린은 어깨를 토닥였다. 사랑은 그런 거야? 상처 주고 치유하는? 민지는 후회했다. 그녀는 지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눈이 내리는 밤,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열어줘. 지은이 문을 열자 민지는 무릎 꿇었다. 내 말 실수였어. 내 상처가 아니라 내 불안 때문이야.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미안해. 소아의 그림자 때문에 너를 의심했어. 그들은 안아주며 화해했다. 다시 시작하자. 민지의 속삭임. 하지만 갈등은 깊었다. 민지의 옛 연인 유나가 다시 연락했다. 도와줄게. 내 소설 아이디어. 이민지는 거절했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그녀야. 민지는 설명했다. 작업 도움뿐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소아의 최종 타격이 왔다.
그녀가 언론에 지은의 이야기를 흘렸다. 유명 디자이너의 숨겨진 상처, 기사가 나왔다. 지은의 흉터가 화제가 됐다. 모욕적인 댓글, 호기심 어린 시선. 스튜디오에 전화가 쇄도했다. 지은은 무너졌다. 왜 나를, 민지는 곁을 지켰다. 함께 싸우자 그들은 공동 성명을 냈다. 상처는 우리의 힘입니다. 커뮤니티가 지은을 지지했다. 모임에서 여성들이 너 덕분에 용기 얻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민지는 무대에서 지은을 위한 연설을 했다. 사랑은 몸 전체를 안아줍니다. 청중이 박수쳤다. 그러나 유나의 개입이 문제였다. 유나가 민지의 소설을 훔쳐 비슷한 작품을 출간했다. 표절 논란. 민지는 충격받았다. 내가 그녀를 믿었어. 지은은 민지를 위로했다. 내 잘못 아니야. 소송이 시작됐다. 스트레스 속 민지는 지은에게 기대었다. 너만 있으면 돼. 법정에서 유나가 증언했다. 민지가 먼저 아이디어를 줬어. 거짓말. 민지는 무너질 뻔했다. 지은은 증언대에 섰다. 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사랑을 알아요. 재판은 민지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우울증 기운. 지은은 민지를 돌봤다. 쉬자. 여행 가자. 그들은 제주로 다시 갔다. 바다 앞에서 민지는 말했다. 내 덕분에 버텼어. 지은은 키스했다. 우리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자. 제주에서 돌아와 지은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치유의 선. 민지의 소설 일러스트. 그들의 협업은 완벽했다. 하지만 소아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거리에서 우연히. 축하해. 내가 이겼어. 소아의 미소는 쓸쓸했다. 지은은 말했다. 너도 행복해져. 이 소아가 사라졌다. 마침내 끝. 민지의 우울은 점점 깊어졌다. 소송 후유증이었다. 그녀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글을 쓰지 못했다.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민지가 중얼거렸다. 지은은 걱정했다. 함께 산책하자. 한강변을 걸으며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내 상처도 말해. 나처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유나 때문에 내 신뢰가 깨졌어. 너마저 의심하게 돼. 지은은 안았다. 시간이야. 내가 곁에. 지은은 민지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워크숍. 사랑의 언어 배우자 워크숍에서 그들은 서로의 사랑 언어를 공유했다. 민지는 내가 내 곁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내 미소라고. 그날 밤 그들의 사랑은 새로 태어났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왔다. 민지의 출판사가 새 작품 내놔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대신 서포트했다. 천천히 민지는 강제적으로 글을 썼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게 아니야. 민지가 종이를 찢었다. 지은은 안심시켰다. 내 페이스대로. 소아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가 해외로 떠났다고. 혜린이 말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네. 지은은 안도했다. 이제 과거가 끝났다. 민지의 회복을 위해 지은은 자신의 시간을 포기했다. 스튜디오 일을 줄이고 민지 곁에. 겨울 크리스마스, 지은은 민지에게 선물을 줬다. 내 소설을 위한 일러스트북. 민지는 감동받아 울었다. 고마워. 내가 내 구원자야. 그들은 서울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 핫초코를 마시며 키스했다. 영원히. 새해가 밝았다. 민지가 새 소설을 시작했다. 안아진 상처. 지은이 모델. 출간 전 베타 리더들이 감동적이라고 했다. 민지의 미소가 돌아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다. 민지가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